만약 우리나라가 원인 모를 감염병의 발원지가 된다면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역학조사관입니다. 질병소방수, 질병수사관이라고 불리는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원인과 전파 경로를 파악하고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역학조사관은 충분한 인력과 훈련 그리고 경험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소속 중앙역학조사관이 77명 있습니다. 지자체 소속 역학조사관은 53명에 불과합니다. 단편적으로 국제공항과 국제여객항이 위치한 인천강력시에는 역학조사관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파견한 역학조사관 한 명만이 상주하고 있을 뿐입니다. 17개 강력지자체 중 인천, 대구, 울산 등 세 곳은 법률에서 정한 최소 인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는 역학조사관 중 한 명은 반드시 의사를 둬야 하지만 일반 공무원도 2년간 관련 교육 훈련을 거치면 역학조사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와 부산, 인천, 광주, 대전에서는 2년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한 역학조사관이 없습니다. 만약 이런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이 발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해당 감염병이 어디서 시작되고 퍼져나갔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등 감염병 자체를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돼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역학조사관의 수가 부족한 건 예산 문제와 공무원 인력 부족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역학조사관을 충원하려고 하지만 연봉도 다른 의사 직군보다 낮고 계약직으로 채용되다 보니 역학조사관이 되려는 의사가 없습니다. 또 공무원 가운데 2년 교육 과정을 거쳐 역학조사관이 되면 해당 부서에서는 당장 일손이 달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감염병의 원인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밝혀졌을 때 우리나라는 잘 대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야생동물로부터 오는 질병은 환경과학부 산하 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체 감염성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이 된다면은 인체 감염 예방 관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질병관리본부하고 인수공통 감염병 대책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돼 있습니다. 또한 방역 당국과 함께 검출된 박쥐가 서식하는 그 서식지에 대해 출입 차단 조치라든가 또 소독 조치 이러한 조치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특정 지역에서 인체 감염성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약에 검출이 된다면 해당 지자체에 알려줌으로써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정보를 빨리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데까지 과정을 봤을 때 치료 채취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리고 또 바이러스 분석도 하루에서 이틀 정도 필요합니다. 병원성이 어떤지 또 인체 감염성이 있는지 유전적 특성을 분석하게 되는데도 기본적으로 하루에서 이틀 정도 필요하니까 4명에서 한 5명의 인력이 6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에서는 15명만의 인력이 존재합니다. 15명이 대한민국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농장에서 발생한 9월 이후에 이 15명이 사실 주말도 없이 밤낮으로 사명감하고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15명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고 현실적으로 과학원의 생물안전 연구 실험 시설이 굉장히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조류인플루엔자 유행하는 시기나 지금과 같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대응하는 기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질병에 대한 감시는 조금 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2018년 전남에 완공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개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에 준공을 했는데 작년 2019년도에 실험 장비, 연구 장비들을 연말까지 계속 구매해 왔고요. 건물 운영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하던 그런 절차가 또 필요했었고요. 이 기관에 근무할 인력에 대해서 정원 협의를 행안부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끝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개원 준비가 다 마쳐지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당초 요구했던 게 한 83명 규모로 요구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적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행안부랑 계속 서로 간에 좀 논의 중입니다. 야생동물을 통해서 가축한테도 전파되고 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감염병이 발생한다는 상황을 가정해봤습니다. 물론 이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방역 시스템도 존재합니다. 앞으로 있을 또 다른 전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선 더 많은 역학조사관이 필요하며 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에 인력이 보충돼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역학조사관 등 현장 검역의 어려움을 해소할 검역인력 45명을 증원하는 2018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요청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명 증원분만이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로 현장 검역의 허술함을 뼈저리게 경험하고도 한동안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니 검역 인력을 축소한 겁니다. 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증가하는 해외 입국자의 수를 대비해 필요한 검역소 인력을 533명,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는 739명이라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검역소 인력은 453명에 불과합니다. 필요한 적정 인력의 60%만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검역 인원 1명이 10만 5천 명 정도의 검역을 책임져야 합니다. 앞으로도 야생동물 질병 중 대부분은 인수공통 감염병이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나 또 농림축산식품부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신종 감염병의 핫스팟으로 알려진 중국에 또는 동남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시설이나 인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의 조속한 협력으로 좀 더 견고하고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에는 여야 좌우가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기 때문입니다.